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플루터의 기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카운터가 증가되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이제 약간 변경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인 다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래쪽을 다 지워버리고요. 저희는 이걸 사용을 안 할 겁니다. 런엣 자체에서 저희가 하나의 위젯을 사용해 볼 텐데요. 약간 요 내역을 내려서 보기 좋게 변경을 조금 해볼게요. 콘스트에서 저희는 센터라는 레이아웃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차일드에다가 차일드 속성에 텍스트라는 위젯을 추가해 볼 거예요. 텍스트 위젯은 자, 얘는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다운표를 두 개를 넣으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헬로 월드라는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찍고 이제 텍스트의 디렉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디렉션 해서 텍스트 디렉션.ltr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이건 근데 랭귀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는 뭐 코리안이냐, 잉글리시냐, 뭐 프렌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 디렉션의 방향도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네. 만약에 이 센터로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변경을 해보면요. 자, 이거는 이전에 제가 빌드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핫 리스타트라고 있죠. 플루터 밑에 얘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라는 게 중앙에 떠요. 자, 이 상태에서 헬로 이거를 RTL로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네, 변경이 없죠. 이거 다시 핫 리스타트 한번 눌러주시면 어떻게 됐냐면 이 앞쪽으로 그 세미콜론 느낌표가 앞쪽으로 왔어요. 그게 조금 달라졌죠. 네, RTL 언어에서는 이렇게 쓴다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센터가 없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센터가 없으면 차일드가 그럼 필요가 없고요. 이때도 핫 리스타트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단에 보시면 지금 헬로가 RTL 통해서 이 오른쪽에 가 있어요. 헬로 월드가. 자, 이걸 다시 LTL로 바꿔보면 LTR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LTR로 바꾸고 다시 플루터 한 리스타트를 눌러주세요. 이쪽으로 오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디렉션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네. 이제 기본 위젯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위젯이라는 게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스타일이 지정된 텍스트 실행을 하도록 하는 위젯이에요. 텍스트 위젯. 그 다음에 로우 칼럼이라는 그 행과 열 관련된 레이아웃을 위한 위젯이 있어요. 이런 객체의 디자인은 웹에 플렉스박스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박스라고 해서 그것도 로우 칼럼 형태로 모델을 기반으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디자인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택이 있는데요. 스택은 위젯을 계층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탕화면에 뭔가 배경을 하나 텍스트 위젯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텍스트 위젯에 파란색으로 뭔가를 써놓고 그 위쪽에다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스택일 경우에는 로우나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 겹쳐서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상단으로 올라올 텐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에 그러니까 위쪽이라는 게 아니고
오버라이트 된다고 하죠. 오버라이트 돼서 그 위쪽으로 올라와요. 이미지나 텍스트가. 그래서 오버레이 된다고 하죠. 네, 그 포토샵 보시면 레이어를 하나씩 위로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올리는 형태가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그냥 직사각형 시각적 요소고요. 배경이나 테두리 또는 그림자 같은 것들 또는 박스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장식이 가능하게 하고요. 여백이나 패딩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위젯에 대한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름을 베이직 위젯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my 스캐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할 건데 임포트부터 할게요. 임포트. 그 다음에 매트리얼 다트 임포트를 하고요. 클래스 my 스캐폴드 extend 성속한다는 거죠. stateless 여기 stateless widget 이렇게 해도 되고요. STL이라고 쓰시고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my scaffold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하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매트리얼로 변경을 하고요. 엔터를 누르고 차일드 속성에다가 컬럼을 만들어서 다시 엔터 그 다음에 칠드런 속성에 my 앱바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my 앱바라는 걸 만들 거고 my 앱바 자체도 stateless 위젯이기 때문에 클래스 여기다가 STL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my 앱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다시 컨테이너 밑으로 가셔서 하이트는 56.0 그 다음에 패딩 컴마 하시고 패딩 엣지 인서트 점 시메트릭 그 다음에 호리즌탈이라는 곳에다가 8.0을 넣을게요. 컴마 넣고 데코레이션 속성에 박스 데코레이션을 넣을 거예요. 컬러를 주고요. 컬러스 블루 colors.blue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차일드 선언을 하고요. 속성을 그 다음에 로우 위젯을 넣어서 자, 로우의 칠드런 속성에다가 아이콘 버튼을 추가를 해볼게요. 아이콘 버튼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프레스 위드하고 뭐 아이콘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얘들은 require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on pressed 저거를 null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ull로 그냥 실행을 하고요.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은 아이콘이라고 하시고요. 뒤쪽에 icons.menu를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내려줄게요. 가로도 이렇게 해서 컴마 넣고
이 상단에 아이콘 버튼 밑에 툴팁도 하나 넣을까요? 툴팁 속성을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넣었고 하나 더 expanded child 에다가 타이틀을 한번 넣겠습니다. 가로 빼고 타이틀 넣고요.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변수를 저희가 파이널 위젯으로 타이틀을 넣을 수 있게 해놓고 require 죠 컨스트럭터에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키가 아니고 키 앞쪽에다가 required 해서 this.title 이라고 하면 이제 웹으로부터 타이틀을 받아서 이쪽에 차일드 영역에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const 아이콘 버튼 이라고 하고, 자, 둘 다 엔터 쳐서 그냥 밑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툴팁 넣어서 서치라고 하고요. 아이콘은 icons.search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 onPressed는 똑같이 nul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됐고요. 얘는 아이콘으로 감싸줘야 되죠. 감싸서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코딩은 됐고, 위쪽에 올라가서 my app bar에서 타이틀을 넣어주면 되겠죠. 내가 뭐 넣고 싶은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require를 해놨으니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속성 텍스트 엔터 누르신 다음에 example 타이틀 my scaffold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프라이머리 텍스트 테마의 헤드라인 6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지정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앱바에서 더 할 건 없고, 칠드런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칠드런에 const expanded,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가져온 다음에요. 자, 차일드는 센터를 가지고 그 차일드에 다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중앙에 헬로 월드가 찍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작업이 됐어요. 자, main.dat에서 얘를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main.dat에서
직접 호출할 때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 자, 떼시고 const material 앱인데 보시면 저희가 스캐폴드로 직접 만들었어요. 스캐폴드, 마이 스캐폴드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이틀에 마이 스캐폴드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속성에다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호출할 그 bod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 영역 safe area라는 거를 쓸 건데 safe area를 쓰시면 상단에 있는 타이머거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다거나 뭐 이게 지금 무선인지 LTE인지 또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에 데이터가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원래 세이프 에리어를 안 하면 찍히게 되는데 저희가 세이프 에리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이 상단은 표시하지 않도록 그 밑에부터 표시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이프 에리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일드를 또 내려가서 차일드에 my scaffold 라는 거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돼요. 임포트 같은 경우는 추가 안 되면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my scaffold까지 넣으시고 저장하고 이 녀석 플루터한 리스타트를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라는 거 저희가 추가했죠. 어디서요? My App Bar에서 보시면 아이콘 버튼의 로우에 이게 한 로우죠. 한 로우에서 첫 번째 아이콘 버튼 칠드런에 아이콘 메뉴가 들어갔고 그쵸? 그 다음에 툴팁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뭔가 동작을 하느냐? 동작은 안 하겠죠. 저희가 프레스드 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툴팁은 내비게이션 메뉴고 뭐 그게 지금 여기에선 표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xpanded title expanded 돼서 타이틀을 이쪽에 찍어주도록 했어요. 헬로 월드가 찍혔겠죠. 그리고 아이콘 버튼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헬로 월드가 찍히는 게 아니고 이 로우에서 expanded 돼서 타이틀 my scaffold가 여기 찍히고요.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여기에 찍을 거예요. 이 아래쪽 영역은 이쪽 expanded center text 이 부분이 찍히는 거예요. 센터 중앙으로 와서 헬로 월드를 찍었습니다. 자, expanded를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럼 child도 빼야 될 거예요. 빼고 자 이렇게 상단에 붙죠. expand를 넣으면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자, 컬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센터라는 게 컬럼을 중심으로 중앙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앱바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스캐폴드 형태로 만들어진 바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딩 양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름을 마이스캐폴드가 아니고 다른 걸로 매트리얼 스캐폴드라고 해볼게요. 자, 매트리얼 스캐폴드라고 하고 얘 이름도 매트리얼 스캐폴드라고 해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바꾸고 이 빌드 영역을 수정을 할 거예요. 네, 빌드 영역을 자, 일단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들 다 지우고요.
아래쪽에 호출했던 앱바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스캐폴드라고 매트리얼 다트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스캐폴드 앱 디자인이 위젯이 있어요. 레이아웃이. 그래서 얘는 속성이 앱바라는 게 있어요. 앱바가 아까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이 마이 스캐폴드 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쟤를 앱바 형태로 위젯으로 만들고요. 리딩이라고 해서 앞단이에요. 제일 앞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딩 해서 거기에다가 컨스트 아까처럼 아이콘 버튼을 거기다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는 널로 할 거고 아이콘은 아이콘스 점 메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리딩 다음에 타이틀을 주고요. 타이틀에 컨스트 주고 텍스트 위젯을 넣어서 자, 마이 스캐폴드를 똑같이 넣어볼게요. 마이 스캐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액션이라는 걸 둬세요. 자, 액션은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생기는 버튼 형태 또는 뭐 링크 이런 텍스트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컨스트 써주고 아이콘 버튼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서치 얘는 널이고요. 아이콘은 서치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아이콘스 서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역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바디가 필요합니다. 바디 속성이 필요해요. 바디 속성을 넣고요. 컨스트에 센터 위젯을 넣어주고요. 중앙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차일드 속성에다가 텍스트 위젯을 둬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 찍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전에 마이스캐 폴드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센터 이후에 바디 속성 이후에다가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거를 해서요. 네. 뭔가 추가를 할 거예요. 버튼을. 플로팅 액션 버튼은 어디냐면 여기 헬로 월드 밑에 단 여기 오른쪽에 만들어질 거예요. 컨스트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하고요. 프레스들은 널 아무 동작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속성을 더 늘릴 거니까 엔터를 눌러서 속성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차일드에다가 아이콘스.add add에 대한 거를 넣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 코딩은 됐는데 뭔가 오류가 있네요. 프로블럼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캐폴드까지죠. 원래는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 줄을 계속 내려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자, 위젯에 대한 코딩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플루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코딩하신 분들 보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죠? 내역이. 네, 오른쪽으로 가서 어딘가에서 세미콜론이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지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 처음에 보시면 개발하다 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그렇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렇겠지만 다 나와요. 앱 어디까지가 앱바에 다
그 닫힌 부분이다, 뭐에 닫힌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자,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닫혀집니다. 혹시 닫아서 너무 길어서 아래쪽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열어서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나서 main.dat로 다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main.dat로 이동을 하시고 이전에 했던 MyScaffold를 자, material scaffold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로 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된다고 했죠. 네, 임포트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자, 컨트롤 S 하시고 에러가 없으면 디버그 위치로 가셔가지고 요 녀석 플루터 핫 리스타트 컨트롤 시프트 하고 우리 원화 역슬래시라고 하나요? 네,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뀌죠. 자, 아까 이전하고 약간 달라졌죠? 뭐 여기 중간에 뭐 패딩도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플로터 액션 버튼도 만들어졌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 음영도 들어갔어요. 이 아래쪽 이미지라고 하는 건 그렇고 이 바 위치 아래쪽에다가 음영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앱바라고 해요. 앱바. 자, 매트리얼 스캐폴드에서 앱바 영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리딩, 얘가 타이틀, 이게 액션스에 있는 아이콘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쪽 얘가 바디에 해당하고요. 센터에 놓고 텍스트 위젯인 헬로 월드를 넣었죠. 그리고 아래쪽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에 add라는 아이콘을 넣었죠. 그래서 플러스 키워드가 나왔고요. 액션 버튼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음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누르면 지금은 널로 되어 있어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매트리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조금 차이를 아시겠나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마이스캐폴드로 가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또 변경이 됐죠? 얘는 이쪽으로 갔고 플로팅 액션 버튼은 사라졌고요. 음영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음영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기본적인 기본 위젯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 위젯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